첫 번째 아이템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중도층 여론이 좀 달라진 건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9%로 집계됐는데요. 한 주 사이에 정권 교체론은 6.1%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또 6.3%포인트 하락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광화문이나 여의도 집회 열기는 뜨거운데 정권 연장론은 오히려 하락 추세예요. 이게 뭐 중도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광장 여론과 네. 조사 여론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 여론은 보면은 탄핵 반대가 숫자가 더 많아요. 네. 오히려 일타 강사 약발도 전환길 약발이 더 먹혀.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결국 여론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 목소리를 내거나 작게 목소리를 내거나 심지어는 침묵을 하거나 이래도 그 모든 종류의 여론이 다 모인 게 우리가 말하는 최종적인 여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막 싸울 때에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이거는 이제 1대1이나 뭐 2대2 정도에서는 그런 것이지만 이런 국가의 여론을 이야기할 때는 온갖 종류의 여론이 다 모인 것이 최종적인 전체적인 여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와요. 하지만 그냥 중도층 여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나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유권자들까지 다 모인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박앵커가 소개한 39%는 연장, 네. 55.1%는 정권 교체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론은 네. 여러분들이 한 시점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흐름을 보는 흐름이죠. 흐름입니다. 네. 흐름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1월 한 중순에서 1월 말까지 조금 길게 잡으면 2월 초까지가 보수의 리즈 시절이에요. 네. 이때는 짱짱했어. 지지율도 대부분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다 높아요.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물어보면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게 그때는 더 짱짱해. 네. 그리고 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해요. 격차가 별로 안 날 때가 그 시절이야. 1월 중순에서 대략 2월 초까지.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보수는 꽉 결집을 했어요. 금남로, 광화문, 여의도. 근데 문제는 뭐냐? 중도층이 결집이 안 돼. 이 중도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론에서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야 같다. 이게 뭐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게 꽤가 많은 사람을 야 같다고도 그래요. 근데 떡하니 중도 보수 이러니까 정말 화들짝 놀래고 아니 보수는 국민의힘인데 무슨 이야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중도층들을 적어도 이 사람들을 흡수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못 가도록 꽉 붙들어 두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못 가도록.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칵테일 현상. 네. 혼미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봐요. 그냥 술 마시면은 한 종류 마시면 그렇게 안 취해. 그렇죠. 근데 섞어 마시면 이게 사람이 미쳐버려요. 머리 아프죠. 돌아버려. 이게 혼미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칵테일 현상.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괴벨이에요. 괴벨. 이게 히틀러 시절에 독일의 나치가 이걸 막 섞어버리니까 독일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왜 독일 국민들이 저 사람한테 빠져? 왜 2차 대전을 주동해 독일이? 일본 국민들이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하고 무슨 마루타 부대하는 걸 해? 네. 혼미한 상태가 되고 있죠. 정부가. 이게 뭐냐면 이른바 칵테일 현상. 이걸 이제 이런 현실 정치로 가져와 버리면 사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탄핵 정국에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이요 반대요 가는데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무슨 상속세. 이게 이른바 말하는 칵테일 전략이에요. 칵테일 전략을 써버리면 사람들을 어느 한쪽으로 가지 못하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죠. 하나의 전술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중도층이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또는 보수가 사실 해야 되는 건 중도를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제일 어려운 일이고 네.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든 지금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예. 네. 이걸 정확하게 또 예측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아, 그렇습니까? 14일 아니면 21일인데 헌법재판소의 성향상 서두르게 되면은 14일이 될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가 노무현, 박근혜 때가 금요일이었어요. 네. 14일, 21일이 금요일이야. 아하. 그리고 15일을 전후로 해봤을 때 15일에 가까운 금요일이 언제예요? 14일이죠. 아. 이렇게 결정.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정권 교체냐 유지냐는 것은 중도가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결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15% 정도 차이 나지만 중도에서는 정권 교체 대 정권 연장이 한 30, 40%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노규 중도다. 정당 지지도를 또 한번 보면 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7.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44.2%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서 3.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5.1%포인트 내리면서 이제 양당 간의 격차가 5주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그 칵테일 전략이 통한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칵테일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여러분들이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툴툴툴 털어내는 전략이 칵테일 전략이에요. 네. 이원석 기자. 예. 누가 뭔가 이원석 기자에게 좀 곤란한 걸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네, 그렇죠. 칵테일 전략은 뭐냐면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야 돼. 누가 지금 이원석 기자에게 뭘 물어봅니다. 아니 말이야 요즘 주중에 술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좀 말이야 정신이 몽롱해 보이던데. 그러면은 제가 요즘 말이에요 뭐 이러면은 이게 지금 몰리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이야기했냐. 상대방한테 갑자기 미키 세븐 봤어? 야 정말 봉준호가 말이야 로버트 패티슨 정말 아카데미상 걔 받아 이번에. 그러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야기가 미키 세븐으로 올라가 버려요. 화제를 좀 돌려야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 지지율에는 이른바 칵테일 현상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직전 조사는 국민의힘에 앞서서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뒤섞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뭐냐? 이 조사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리얼미터가 1,500명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조사에서 표본을 더 늘린 거네요. 그렇죠. 진보나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정당 지지율은 차이가 없어. 근데 중도층이 전체의 한 46% 가까이 돼요. 네. 상당히 많아. 근데 이 중도에서 벌어졌어. 근데 중도는 꽉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진보라고 응답하는 사람,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뀔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혼미해져, 혼미 안 해져. 그 사람들은 혼미해질 이유가 없어요. 혼미해지는 건 중도층이야. 중도층이 지금 중도 보수예요. 엔비디아예요. 그 다음에 국방 AI예요. 네. 혼미해져.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너 이번 금요일 날 술 마실까 그러는데 갑자기 미키 세븐이 말이야. 봉준호가 말이야. 이 순간 사람이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이게 실전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게 조지 레이코프의 여러분들 유명한 미국의 언어학자입니다. 조지 레이코프인데 이 조지 레이코프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딘데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코끼리예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이 한때 공화당에 계속 밀렸어. 네. 주지사 선거든 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근데 계속 공화당은 말이야 공화당 이야기만 해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민주당 생각을 못하고 공화당 생각을 해요. 오히려 민주당의 전략이 먹히질 않아. 이게 이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코끼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도 보수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 보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우리는 중도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보수를 버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뭐야? 니들이 뭐 진보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실속 보수입니다. 이 순간 사람들이 허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남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들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보면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전부 한동훈 이야기만 하잖아요. 네. 나경원은 나경원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박나영은 박나영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칵테일 전략을 벗어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나는 그냥 소주야.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칵테일이 확 사라져버리죠. 신기루를 없앨 수 있는 전략은 네. 내가 뚜렷해야 돼요. 내가 명징해야 돼요. 그러면 칵테일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약간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어떤 새로운 발언을 할 때마다 이슈가 많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정책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이슈가 덜 네.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국힘이 최근에는 뭐 너무 집토끼만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이렇게 이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번 주말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탄핵 반대 집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가서 헌재 처부수자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됐는데 사실 뭐 제가 이 서천호 의원을 좀 아는데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좀 강성 어떤 발언을 하는 의원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온건한 느낌의 의원인데 이런 의원들까지 나가서 그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는 극우 클릭이다.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시사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유권자 2,000명 대상으로 이거는 웹조사더라고요. 웹조사로 실시했는데 중도층의 67%가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답했고 또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하다 이 물음에도 67%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뭐 이 물음에도 60% 즉 이제 과반 이상이 동의를 했는데 네. 뭐 이런 거 보면 중도층이 확실히 좀 이 계엄과 또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것들이 뭐 다음에 선거가 치러지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싱크탱크가 중요한 이유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한 사람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이런 싱크탱크의 탱크죠. 탱크. 이게 어떤 생각이 담겨있는 아이디어로부터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게 끊임없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일종의 네이밍 전략이에요. 야. 자, 네.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부수자, 내려부수자 이런 순간 저 극우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똑같은 톤으로 용어만 바꿔봅니다. 헌법을 수호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헌법을 수호합시다. 완전히 다르죠. 네. 느낌이. 나는 헌법을 수호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이밍 이펙트예요. 네. 지금 하나가 부정선거예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부정선거 안 됩니다. 부정선거는 안 됩니다. 부정. 제가 황교안님인가요? 부정. 자,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MZ세대 어떻게 생각해요? 극우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거 프레임 안에 갇힌다는 여러분들 얘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부정선거 몰아내자. 부정선거 몰아내자. 자, 이거 하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선거 시스템을 검증합시다. 아. 선거 시스템을 검증합시다. 똑같은 이야기. 음. 그런데 중도층은 고개를 끄덕여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거, 대한민국이 외국에까지 수출하는 선거, 선관위 직원들이 가족 채용하면서 비리 저질러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우리의 선거, 이 아름다운 선거 시스템 검증해 보면 안 됩니까? AI 시대에 누가 부정하겠어요? 네. 정말 아무도 부정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게 이 지지층들이 바라는 대답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벗어난 대답을 하면 뭐 민주당보다 더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원석 기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국민의힘이 제가 이야기한다고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강성이든지 온건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칩토끼는 안 떠납니다. 아, 욕은 근데 하지만 떠나지 이렇게 하는 순간 산토끼가 뭔데? 뭐 좋은 것 같은데 들어오게 돼. 아.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중도층 정당 지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자,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전체 지지도에서는 44.2 대 37.6이니까 불과 뭐 한 7% 차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중도층만 놓고 중도층만 놓고 보면 무려 18%. 네. 그러니까 중도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2년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예. 새누리당 후보가 뭐 이야기했습니까? 경제민주화. 그렇죠. 경제민주화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 떠납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네. 경제민주화 예. 뭔데? 그거 좋은 것 같은데? 민주화야? 나 민주 좋아해.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잖아. 어쨌든 이재명 대표 전략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우리가요 쌍욕을 들어도 선거에서 이기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편에서는 쌍욕을 할지라도 중도층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권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유권자입니다. 자, 와. 이건 군중이에요. 네. 근데 제일 무서운 자녀가 어떤 자녀인 줄 아십니까? 네. 소리 없는 자녀. 네. 무섭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좀 살펴볼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디지털타임스 의뢰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정치현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2%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고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7%, 그 뒤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8%로 이제 여권에서는 2위로 올라왔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동안은 오세훈 홍준표 시장보다는 좀 뒤처지면서 존재감이 미미했었는데 책을 출간하고 복귀하면서 조금 지지율이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 예. 이게 여러분들 피가 중요합니다. 피를 봤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피 막 이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배추도사는 저 정도 덩치에 제가 뭐 씨름 선수 출신이니까 피 좀 보고 뭐 놀라지 않겠는데 저는 피 조금만 흘리면 막 기겁을 내요. 바퀴벌레 봐도 놀래고 네. 쥐는 또 놀래. 나람쥐 이러면서 쥐? 놀래는데 이 피라는 말씀을 제가 왜 쓰냐면 여러분들 피가 들어가면 이른바 어텐션 효과, 네. 주목을 받는 효과를 누려야 돼요. 자, 피는 뭐냐면 이 출간을 했잖아요. 퍼블리싱. 네. 자, 정치인들이 출간 기념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율이 반짝 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 출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를 하면은 이게 파워로 연결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퍼블리싱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얼마나 언제까지 확대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기회가 되고 이제 계기가 돼서 직전 조사보다는 한동훈이 0.1% 차이든 어떠든 뭐 일단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넘버2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면서 약간 오세훈 지금 시장은 네. 지금 흔들렸어요. 네. 이거는 이른바 이제 명태균이죠. 네. 네. 이게 이른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만 명태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자꾸만 흔들면 그렇죠. 이러면 사람이 네. 흔들려. 네. 이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오명이든 유명이든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파워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P. 이 퍼블리싱도 하나지만 중요한 건 3P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뭐냐면 필로소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42%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지금 철학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총결집이 돼 있잖아. 네. 여기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42%라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지금 어느 한 사람이든 필라소피,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탄핵 정국인데 국민의힘 거론되는 잠룡들은 지금 정책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만 퍼블리싱을 하면서 피를 만들어서 파워가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피는 뭐냐면은 피플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초일극 체제죠. 네. 피플. 그러니까 파워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사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3월 14일 날로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판이 또 달라집니다. 시각 변동. 지각변동이.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피를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피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게 한동훈 그렇죠. 대표 제외하고 왜냐하면 탄핵 이후를 해야 얘기하면은 되니까. 지지층들이 굉장히 반발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차기 대선 교체냐 유지냐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의미가 없나요? 언제로 미루느냐.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네. 공직선거법 혐의 위반 2심 결과가 나와야 그럼에도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빨리 한동훈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탄핵 이후에 어차피 똑같은 운동장이 열리는 건지. 제가 이 정치 윤리적인 거하고 political ethics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정치 공학 측면에서는 잘한 거야. 왜? 정치는 먼저 선빵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선빵이 우리 중요하다. 박나혜 앵커가 저하고 배추도사랑 싸우면은 아니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 힘들어져요. 네. 근데 선빵을 날려야 돼요. 눈덩이를 치면 이러면서 이제 네. 꼬르륵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정치에서는 공학적으로 보면. 근데 윤리적으로 보면 좀 공격을 받기 십상인 거죠. 왜? 그쵸.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치졸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대통령은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손을 부비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되게 잘 동훈이가- 지내신다고 하시던데. 동훈이가 네. 그때는 날 사랑한다고 그랬었는데 책을 냈다지 뭐 이런 식이 되고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눈가에는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머릿속에는 여보 사랑해 그래도 자기뿐이야 이게 이렇게 네.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이제 매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치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공격 당하기 십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해야 돼요. 공학적으로는 맞아. 지금 나와서 이재명 대표도 공격하고 또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출판 효과를 누리는 건 맞는 거죠. 북콘서트 효과를 누리는 건 맞는데 가장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 한켠에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윤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마디의 대가야. 네. 2006년에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신촌에서 피셈블. 카트칼 봉변을 당하고 그때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처음 나섰을 때예요. 네. 그때 봉변을 당해서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누웠다가 그때 싹 일어나면서 첫 마디가 대전은요. 네. 이거예요. 네. 대전은 이번에도 지도부가 방문하니까 대표는요. 네. 사사건건요. 그러니까 대전은요 대표는. 나가니까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못 보이고 네.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드렸다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TK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닌데 이 홍 시장이 항상 이야기하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 누가 했냐 이거예요. 그때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비판을 한 게 한동훈 전 대표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이 전 대표가 이 말에 대해서 대표는요 반응을 보이는 순간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요. 뭐 가로 열고 김건희 여사 들어가고 가로 닫고인데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대선이 됐든 네. 뭐가 됐든 가장 계속 따라다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네. 그 여권에서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 이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탄핵 심판 이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는 하셨는데 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고 해도 경선 본선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짧아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의 그 단독 선두 흐름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지금 뭐 꼿꼿 문수가 계속 꼿꼿하게 걸어나갈 네.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대통령 후보는 신이 내린다. 그다음에 대통령 자리는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도 아니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김문수 장관이 과연 이런 유력 대선 후보로 올랐을까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게 아니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그렇게 팬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다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문수 장관에게 물이 들어온 거야. 물이 들어왔나요? 그렇죠. 김문수 장관이 이게 세상에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때가 들어왔을 때는 과거에 논란이 되고 또 일종의 네거티브였던 게 파지티브로 바뀌어요. 정말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관동성명 대봐요. 관동성명 뭐예요? 소방서에 전화해서.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문수 관동성명 이야기로 유명하죠. 네. 그 누구요? 근데 누구십니까? 그 관동성명 대봐요. 네. 그래서 엄청난 호되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지금은 그 내용이 재소환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 그러니까 좋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장관께서 저랬던 때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면 다 미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배추도사를 좀 안 좋아할 그런 때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네. 배돼지 나오고 뭐야, 저 뭐야, 머리 저거 뭐야, 잔디장이야, 뭐야, 새꼬챙이야, 뭐야 이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득과 복이 있는 우리 배추도사 그러면서 자꾸 막 젤렌 배추스키 막 젤렌스키하고도 비교를 해. 젤렌 배추스키 이게 뭐냐면 사람이 호감 이미지가 되면 호감을 받는 때가 되면 다 좋아 보이고. 나쁜 거 그렇죠. 콩깍지 현상이에요. 이게 유명해. 우리가 콩깍지 끼면은 나쁜 건 또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은 탄핵 정부에서 김문수 장관은 뭘 해도 이랬던 적이 없는 거죠. 지금은 TK가 중요한데 TK의 본류 네. 대구 경북고등학교 네. 또 지금 경제가 중요한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경제 전문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경제 전문가 네. 뭐 이렇게 갖다 붙여지는 거예요. 갖다 붙여지는. 적임자로. 실제로 그 김문수 지사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 층들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쵸. 잘 모르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젊은 세대들의 밈이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밈이 만들어지는 순간 정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그 장면을 만든 거죠. 지금 국민의원들 다 일어나 보세요. 뭐 한 거예요? 당신들이 뭐 한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러세요? 내 김문수예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지지층들한테는 또 꽃문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짤이 밈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싹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김문수 장관한테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노를 저으실까요? 저는 젖는다. 젖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이때가 다시 오지는 않아요. 이 2025년이 김문수 장관의 2025년이 이 김문수의 인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걸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놓칠 리는 없어요. 놓칠 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당원들의 마음도 김문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당원들 마음도. 그렇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물론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인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또 석방이 되고 또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때 윤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현 정부의 장관인 김문수 장관에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근에도 그 접견 오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누군지 있어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짐작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작년 7월에 당원들은 10명 중 6명이 한동훈을 선택했죠.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올해 4월 달에 국민의힘 경선이 있으면 10명 중에 5명은 김문수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의 고민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더 시간을 늦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이제 만약에 선거가 있으면 뭐 조기 대선이 되는 경우에는 저는 14일부터 오세훈 시장도 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왜? 준비 태세를. 그렇죠. 15일 오전에 토요일이지만 이건 토요일은 너무 빠르니까 일요일 오 시장도 뭐 중대 결단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걸 시사저널이 단독으로 뽑아야 돼요. 단독으로. 지금 빨리 약속 우리 박나영 약속해. 네.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지각 변동, 판도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이제 방금 예상을 하셨는데 여권에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네. 근데 저는 심사숙고하고 어느 누구 쪽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유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차별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을 뭐 경선 이럴 때 선택할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거의 백의 종군하듯이 유승민 전 의원은 저는 모르지만 본인도 이제 대권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경선에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백의 종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겠다. 일단 뭐 경선이나 이런 거는 거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전제해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이번 기회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그동안 받았던 어떤 뭐 배신의 프레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떨쳐낼 기회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특정 누구 한동훈 또는 홍준표 또는 뭐 김문수 이쪽에 손을 잡기에는 기간도 매우 짧잖아요. 네, 기간이 그리고 짧죠.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자기 이미지가 그동안 좀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미지겠죠. 네. 그게 해소된다고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랑 짝짝꿍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보전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내려놓는 백의 종군식 헌신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탄핵 찬성 연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뭐 한동훈, 유승민 또 이준석도 있을 수 있고 안철수도 있을 수 있고 이 그렇죠. 범보수의 탄핵 찬성 빅텐트. 연대가 생긴다면? 저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채점을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탄핵 찬성의 이니셔티브는 누가 지고 있느냐. 제가 아까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탄핵 찬성은 누가 가져가죠? 민주당이 가져가죠.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에 매몰되는 것밖에 안 돼요. 8년 전에 산산이 쪼개졌던 보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어떤 이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주도할 까닭은 없다. 만약에 그냥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나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 될 것이지 네. 굳이 지지층들이 끌끌어갈 수도 있는 탄핵 찬성을 다시 끄집어낸다? 그건 굉장히 바보스러울 수 있겠죠. 바보스러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게 선거를 주도하는 데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왜? 그 주도권은 탄핵 찬성에 더 전면에 서 있는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내세워야 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선택에 있어서의 위험성, 리스크, 네. 하이 리스크, 그다음에 심지어는 노 리턴.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내걸어야 될 것은 하이 리스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는 건 하이 리스크,
노 리턴 얻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내거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탄핵을 집어넣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본선으로 조기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내세워야 되는 것은 8년 전에 문재인 이 선택처럼 가면은 이거 끝장이다.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것을 내세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또 그렇게 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기 대선의 어떤 그 여권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게 또 명태균 게이트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또 어떤 후보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흔들기가 별로 영향을 못 준다 그러면 생각이 전략으로 가면 돼요. 이게 이른바 ignorant strategy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꾸를 하면 안 돼. 우리가 좀 대꾸해 주는 순간 이 상황이 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른바 긁어부스럼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는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초적극적 대응. 네. 그 다음에는 초적극적 대응과 하나는 초적극적 내려놓기. 초적극적 내려놓기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명태균이 저렇게 나올 때는 오히려 명태균에 대한 더 거센 압박을 해야 돼요. 초적극적 대응이죠. 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죠. 네. 그래? 나도 고소고발해서 너 가만히 안 둬. 그렇죠. 이게 먹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은 어느 정도 먹혀요. 그래서 그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냐?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전략은 뭐냐면 이른바 BJR 전략이에요. 배째라. 비제라. 이게 왜냐하면 가령 이런 거예요. 검찰이 어느 날 배추도사를 저를 수사하겠다고 하겠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제가 강경하게 검찰에 대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정치인도 아닐 뿐더러. 네. 그럼 저는 뭐냐?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100번 1000번을 조사했는데 나올 게 없어. 예. 그다음에 뭐냐? 공수처에서 배 소장을 뭐 통신도 영장 보내고 뭐 이번에 그거 문제됐잖아요. 네. 압수수색 100번을 뒤져라. 그 공수처가 놀랄 거 우리 집에 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쓰레기밖에 없거든. 그럼 놀랬잖아. 뭔가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의 혐의를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100번을 뒤져봐.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얼마나 결백하길래 네네. 내가 다 지지라. 내 옷 다 벗을게. 그게 그때 전략 대표적인 그 전략을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훈아죠. 나훈아. 두 가지 전략을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것이 효과를 거두겠다 싶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른바 초적극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방법은 BJR 전략.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쓰면 흔들려요. 네. 그래서 아까 가자 대결에서 말씀 오세훈 시장이 직전 조사보다 물론 이건 또 바뀔 거예요. 네. 또 바뀔 거예요. 있겠죠. 예. 이제 조금 내려간 이유는 바로 자꾸 이게 가랑비에 네, 옷 젖듯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사실 그 20대 젊은이들도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리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20대들 사이에서 서로 정치 얘기를 좀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렇죠? 원래 좀 2030이라는 게 좀 정치 무관심층이다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요즘에 그 대학가의 또 탄핵 찬반 그 집회가 엄청나다고 하죠.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아까 성대모사 하셨지만 그 성균관대 77학번 우리 황교안 총리가 네. 과잠을 입고 나타나서 네. 네. 그 시위에 또 참석을 했었고 최근에 저도 이제 술집이나 식당을 가면은 주변에 젊으신 분들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좀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좀 듣게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가 단순히 이제 현재 분위기를 넘어서 또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자, 첫 번째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2030 세대가 그만큼 저는 최근에 이제 자기들의 생존과 관련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익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 정국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이 뭉치고
나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2030 세대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저는 뚝 잘라서 2030 세대에게 3분의 1을 넘겨줘라. 공천하라. 여성들에게 반공천하라. 저는 옛날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왔냐.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양성과 역동성이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2030 세대가 봤을 때 지금 분노하고 흥분하는 이유는 뭐냐? 마이무트 아닙니까? 누가? 우리 386 형님들, 누님들도 있어 이제. 마이무트 아닙니까? 이제 뭐 그러면 586, 686, 786, 886 그까지 합니까? 이건 아니거든. 형님들, 누님들 이제 우리 좀 할게요.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2030 세대가 보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보수와 진보를 우리나라에 가르는 데는 무슨 딱히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2030 세대가 볼 때는 뭐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네. 내래 김정은이야요. 빨리 쏴라우. 동지들 쏴라우.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달 데리고 나와서 대한민국에 이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ICBM이 발사돼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면 도쿄로 날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 인민들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반동분자라 그래서 내래 동무 빨리 개마고지로 가라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김정은을 찬양할 일입니까? 이건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또 막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로 그냥 점철되는 거. 물론 과거사 따져야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위안부는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이죠. 때려 죽일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 들고 칼 들고 죽창 들고 일본이랑 지금 싸울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 MZ세대들은 이야기하는 거.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30 세대들의 태도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여론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지금 그래서 탄핵 집회에도 뭐 찬성이든 반대 특히 반대쪽에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 많아. 과잠 딱 있고 선동해서 끌려 나오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 돼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할게요. 내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들의 목소리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2030 세대를 견인하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획기적인 이 정책을 끄집어내야 돼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극이에요. 네. 자극, 넛지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보수 정당은 기회를 주겠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 그렇죠. 예. 그냥 이 군중이 아니라 이 군중은 언젠가는 또 흩어질 군중 아닙니까? 네. 그럼 정말 2030 세대에게 실력 있는 정치 세력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말풍선이 아니라 그러면은 2030 세대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자, 우리를 정말 이끌어줄 수 있고 위해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그건 이제 민주당도 경쟁을 해야 돼요, 같이. 네. 그러니까 2030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스윙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럼요. 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게 20대, 30대예요. 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요. 한국 갤럽 조사를 지금 탄핵 정국이 아니라 일반적일 때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진보나 보수 있는 거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큰 걱정 안 해도 외교 트럼프하고도 마주해서 외교 잘할 수 있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만나서 따거 헌하오 워지하오 한국어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들은 든든한 거죠. 네. 야, 저 사람 실력 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로 만나도 강코 그와 뭐 이러면은 그냥 정말 사람들이 든든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중요한 거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중국의 정말 이 시장 경제의 문을 열었던 덩샤오핑. 누가 뭐라든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흰 고양이 이른바 화이트캣 그다음에 블랙캣 따지지 말자. 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때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